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선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부터 9만원대 파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21년도 이후부터 떨어졌던 이유는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내 위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내부자들은 21년도부터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삼성전자 투자를 중단하고 전부 빠져나왔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면 브랜드 가치나 여태까지 20년간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믿고 삼성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냐?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냐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21년도부터 실적이 악화되는 징조가 조금씩 포착됐고요. 실제로 22년도 중순 이후부터 제대로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5% 감소했다,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결과들은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고 사실 개인들만 몰랐던 거예요.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경제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좋아야 삼성전자의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삼성을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삼성전자 여기서 파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계속 파세요 했고요. 향후에 매수할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데들은 단타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5년 이상 들고 가실 분들은 급하게 지금 살 필요 없고요. 다음 달에 살 필요 없고요. 저번 달에 살 필요 없었고요. 자꾸 이 조그만한 이 수익을 위해서 내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마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5년 이상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들고 가는 동안 지금 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5년 내내 돈 벌어서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바닥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영끌하고 있고요. 신용으로 땡겨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2008년 당시처럼 몰락할 것이다,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계속 경고했고요. 지금 몇 달도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21년도부터 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말씀 또 드렸어요. 22년도에도 들었고요. 23년도에도 또 드리고 있어요. 사실 올라갈 시기가 와야지 좋아진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인데 괜히 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주식을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 주식들은 21년도부터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22년도 안 된다고 했고요. 23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 단기로만 매매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봐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주식이 커서 대장이 아니라 투심이 대장이에요. 투심. 우리나라 삼성만큼 전 세계 투심을 보여주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예요. 다른 주식 볼 필요 없고요. 테슬라 이 한 종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특정 이슈나 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올라가지 않고요. 오직 투심으로 사람들의 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 투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한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자, 지금 투심이 어떻게 꺾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지금 반대 매매 열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이나 대출로 받아서 매수하신 분들의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위기가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하한가. 그 다음에 하림지주 같은 경우도 하한가.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방 같은 경우도 하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만큼 이 언론에서 유튜버들이 예전에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인근이었을 때처럼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최고다, 삼성전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 앞으로 판매량 더 는다 그러면 에코그룹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사게 만들고 있다. 지금 막판 퍼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 왜 사냐고요.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경고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위험하고요. 에코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개미 꼬시기를 합니다. 개미 꼬시기를.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부터 상승하면서 3.5%까지 올렸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했는데요. 마지막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죠? 불의 시대의 몰락이다. 정열적인 불이 몰락하는 시기. 이 불이 몰락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요. 뭐 법무사들, 회계사들, 의사들 몰락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마트 같은 경우도 몰락하고요. 지금 개인 사업자분들의 사업체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포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화폐가 풀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다 받아먹었어요. 근데 화폐 양이 축소가 되고 감소하고 지출의 양이 줄어들면 물가 때문에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 자영업자 절반은 폐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미리 폐업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불의 시대 몰락은요. 예전에 잘 나갔던 것들의 몰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KT 뭐 이런 기업들이 통신업으로 돈을 참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일자리에서 핸드폰을 파신 분들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몰락하고 매장들이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통신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지금은 SK를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의시대 몰락, 불의 시대 몰락은 SK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던 것들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어떤 통신사로 이동하냐? 알뜰폰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의 시대로 가는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곰인형 정말 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렇게 큰 것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큰 것들이. 작은 인형에 사람들이 갈망을 한다. 뭐 손바닥만한 인형이나 애착 인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캐릭터 산업이 더 본격화된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D 산업 아닙니다. 2D 산업이 다시 전성기가 와요. 2D 산업이. 예전 것을 다시 쓴다. 3D는 돈이 안 돼요. 돈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3D가 안 팔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계속 언론에서 좋아진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커진다, 3D나 VR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 결국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중독시키는데, 아, 삼성전자는 계속 크는 기업이구나. 아니라고요. 화폐 양이 줄어들면요, 삼성전자 매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출이 300조 원 인근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200조 원 되고 100조 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2008년 당시의 매출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나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기업의 가치가 10만 전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매출이 하락하면 그 기업의 가치는 끝나는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을까요? 매출이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매출과 실제 주식의 가치가 2008년 당시로 간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왜 사람들이 진짜를 알려드려도 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 인생사에 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인데, 이런 걸 듣고 받아들이냐, 듣고 무시하냐,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서울의 몰락이라고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렸고요. 자영업자 몰락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몰락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전부 다 파시라고요. 상가 전부 다 던지시라고요. 내 명의로 된 집 전부 다 파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돈들이 뭐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고 평생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전부를 부동산에 투입한 경우가 많잖아요. 내 소득을 전부 모아서 부동산에 연끌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 전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매수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억 있으신데 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자산이 한 3억 있으신데 아파트를 한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이런 연끌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을 때 내 돈이 얼마가 돼요? 0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21년도부터 계속 월세 갈 준비하셔라. 22년도에는 부동산 전부 파셔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해시대 몰락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위기는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는 게 낫지, 이걸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괜찮겠지, 괜찮겠지, 걱정된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온다니까요. 아니, 오는 것을 온다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토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상가 문제 생기고 있고요, 아파트 문제 생기고 있고요, 미국의 패권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사교육 시장이에요. 사교육 시장이나 교육 시장이 전부 몰락합니다. 대학교 전부 몰락하니까요. 대학교 가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가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트렌드가 불에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절대 가지 마세요.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뀐다고요. 이게 불에서 물로 바뀌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괜히 돈 낭비하고. 교육 열풍 이제 없습니다. 수학을 배워야 되고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 옛날 방식 그거 그만하시고요. 유행 다 지나갔어요. 옛날 방식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육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전부 다 몰락합니다. 이 불의 시대의 몰락이라는 것은 교육 시장의 몰락이에요.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국영수 이런 거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예체능 가르치세요. 예체능. 무조건 예체능이고요. 음악이나 뭐 춤이나 코딩이나 중심이 아니라 서브의 것들을 가르쳐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마도 제가 어차피 이런 말씀 드려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영수 이런 교육들 절대 필요 없고요. 대학교 절대 갈 필요 없고요. 자격증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 물의 시대라는 것은 무자격 시대예요. 무자격.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무자격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 시대에서는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전성기인 시절이 있어요. 택시 운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전성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은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돼버려요. 이 자격증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갑 아니었습니까? 갑. 말 그대로 갑이에요. 갑. 근데 지금은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일 못한다. 누구한테?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을 손가락질해요. 지금은. 전성기가 끝났다고요. 전성기가. 전성기인 직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몰락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 직업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직업도 전성기인 직업을 택하면 내가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급여도 좋고 1등 신랑감이 되고 그런 직업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기가 아닌 직업들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항상. 버스 운전 누군가 해야 되고요. 에어컨 설치 누군가 해야 되고요. 경찰 누군가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직업이 앞으로 안 좋다고 해도 누군가 그 자리를 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은행원들 전성기 끝났다. 이게 뭐예요? 전성기가 끝나도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전성기는 다른 직업들이 전성기예요. 은행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그런 일이 전성기가 아니고요. 은행원보다 누가 돈을 잘 버냐?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상담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법니다. 실제로 이렇게 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주팔자 상담하는데 연봉이 1, 2억, 2, 3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하러 공무원을 다니면서 200만 원씩 받으면서 뭐하러 공무원을 합니까? 사주팔자 상담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데. 아니, 맞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사주팔자 상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상담수가 급증하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상담수가 급증하는 게
이 묘한 직업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관련된 일들이 뜬다고 했잖아요. 상담 관련된 것들. 뭐 심리 상담이나 우울증 상담이나 부부 클리닉 상담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뜨는 직업들이 뭐냐면 연애 상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성기인 직업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왜 사시나요? 돈을 많이 벌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숨 쉬는 이유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고, 맞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몰락하는 직업들 중에서 이제 공인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이런 직업은요 계속 하락해요. 계속.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자격증 절대 따지 마시고 시험 응시 절대 하지 마세요. 힘들게 택한 그 직업이 현재 몰락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뜨는 직업을 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정답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뜨고 어떤 것들이 지고, 내가 앞으로 뜨는 걸 해야지 지는 걸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는 그런 직업들도 누군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항상 뜨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왜 안 풀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윤택하게 사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계속 예전 것만 고집하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더 감산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 아직 이게 안 나왔죠? 이게 지금 나온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지금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 시장의 화폐가 이제 감소가 돼서 자영업자들이 전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자 전부 그만둬야 되고, 알바하세요. 알바. 난 이거 여태까지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세요. 자영업자. 지금은 그만둬야 될 시기예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해야 될 시기, 그만둬야 될 시기, 요것만 이해하면 돈 법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삼성전자 매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잘 보세요. 70조 원대를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22년도 말부터 매출 감소가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이 부분이 10조 원대에서 22년도 9월부터 위기가 포착되기 시작했죠. 22년도 4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 났고요. 23년도 3월 요 지점을 보면 영업이익이 13조 원대에서 1조 원으로 90%대 하락을 하죠. 매출 같은 경우도 76조 원을 찍다가 64조 원으로 매출이 20%나 감소했으니까 회사의 가치가 이제 20%가 감소하는 게 맞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판매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적자를 감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부터 뭐가 문제가 시작됐냐면 전자제품 안 팔리기 시작했고, 핸드폰 안 팔리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의 모든 것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고요. 세일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많이 만들어서 결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감산 규모를 더 늘릴까? 이런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판매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는 줄어드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은 줘야 돼요. 월급을. 판매량은 감소하지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조들이 월급은 올려달래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기로 결정했고요. 적자가 날판에 성과금을 달라, 보너스를 달라, 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한 지표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로 이 매출의 그 하락세를 방어했는데요.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잘 보시면 10조 원대 매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작년 말에 7조 원대로 매출이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3월 이 매출을 보시면 이전 대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12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70%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기업의 가치가 반의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매출이 박살나는데 그 주식이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하락했을 때는 실제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하락하지 않아도 결국에 이 주가는 매출에 수렴한다는 거. 매출이 떨어진 만큼 주가도 떨어진다는 거, 장기적으로.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4조 원대, 2조 원대, 4조 원대, 1조 원대로 가다가 이제 2022년도 9월 부근 때부터 위기가 포착됐고요, 이미.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는 완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번 돈을, 이 적자를 뭐 어디서 뭐 공짜로 뚝딱 떼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놓은 그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불의 시대의 몰락은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나 대기업 주식들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게 불의 시대 몰락. 이 불의 시대의 성장기는 코스닥 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시는 것 뿐이고요. 이제 대기업이 을이 되고 중소기업이 갑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올해 내내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도 심각합니다. 이게 당장 좋아질 수 없고요. 나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 뿐이겠죠. 기업 상황이 최악일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바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그때도 매수할 타이밍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했고요.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은행에서 예전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막 뿌렸는데 갱신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예전에는 분명히 1억 원 대출해줬어요. 갱신 시기가 딱 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밖에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갱신을 어떻게 하냐. 일단 은행권에서 5천만 원만 받고 2금융, 3금융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자금을 메꾸는데 고금리 시대에 갑자기 2금융, 3금융 손을 벌리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이 예전에 빌려준 돈들을 똑같이 갱신해주는 게 아니라 갱신해주는 금액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출금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 은행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돈을 못 갚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토지 시세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부동산 시대에 몰락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라고 뭐 답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토지 시세는 2010년 3분기 이후 대략 12년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는 쉽게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물건이 또 있고 내려가는 물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내려간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대가 깨지고 900만대로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800만대 금방 갑니다. 탈서울화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 세종과 경기, 충북은 인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대세 상승기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이제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넘어가면 예전에 잘 나갔던 서울은 몰락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파셔야 되고요. 지방권에 있는 부동산은 살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정확하고요. 금일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